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국가수 검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이게 배터리 문제인지 BMS 오류를 감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 논란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감만 증폭이 되는 겁니다. 왜? 원인이 모르니까. 지금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만약에 원인이라고 한다면 과실 여부를 따질 때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죠. 결국 이 문제가 차주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수훈입니다.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국가수 검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원인이 나온 줄 알고 저희도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우리가 궁금했었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요.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는데 사건 해결은커녕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밝힌 내용을 보면 국가수의 사고 차량의 BMS를 차체에서 분리해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요. 감정 결과 차량 하부 배터리 팩에서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화재 원인을 규명할 사실상 유일한 단서가 BMS였잖아요. 배터리 충전 상태나 온도, 용량 등 핵심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화재로 인해서 BMS가 불에 녹아버려 상태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인을 밝혀낼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는 거죠. 감식 결과도 원인이 이거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잖아요. 사실상 불이 나려면 배터리 팩 내부 셀이 이제 손상이 될 확률이 높고, 왜 손상이 되었냐?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차량의 밑면, 그러니까 하부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팩 내부에 셀이 손상되어서 절연 파괴가 되면서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추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불이 난 EQE 배터리 팩을 덮고 있었던 하우징, 그러니까 바닥면의 일부가 함몰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차를 지하에서 빼내서 현장 감식을 할 때도 보며 차량 하부를 유심히 보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차량 화재 CCTV도 보면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나다가 펑 하면서 화재가 난 거라 배터리 쪽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배터리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해서 BMS를 확인하려는데 이게 불에 녹아버려 확인이 불가능하니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원인을 유추하는 딱 그 정도인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저희가 걱정했었던 상황이 그대로 나오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화재 사건을 다뤘을 때 뭐라고 그랬나요? 혹시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밑에 하부에 이제 충격이 가해서 이 배터리 팩에서 발화가 된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하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게 단순히 EQE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들 보면은 생각보다 지상고가 낮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낮다 보니까 좀 높은 방지턱을 세게 넘는다든지,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빠른 상태에서 넘는다든지, 지하 주차장을 내려갈 때 하부에 데미지가 가해지는 경우가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물론 이건 전기차 말고도 내연기관도 하체를 긁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화재로 이어질 만한 위험성이 전기차보다는 낮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밑에 이제 배터리 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화재 위험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셀이 손상되어 발생한 화재라고 해도 원인을 밝혀내기가 참 어려운 게, 화재 당시 전기차가 충전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한 지 약 한 59시간 뒤에 불이 났기 때문에 배터리의 결함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이게 배터리 문제인지 BMS 오류를 감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 논란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감만 증폭이 되는 겁니다. 왜? 원인이 모르니까. 지금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셀 손상, 이 만약에 원인이라고 한다면 과실 여부를 따질 때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죠. 왜냐면 이게 외부 충격을 차주의 탓으로 100% 몰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해진 기준도 없고 사실 이게 확인도 어렵잖아요. 차주가 운전을 어떻게 했을지도 알 수 없고 이를 증빙할 자료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지턱이나 한국에서 운행하는 환경에서 하부 배터리가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게 과연 온전히 차주의 잘못으로 볼 수 있냐? 이것도 논란거리 중 하나죠.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벤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방위적으로 다른 브랜드, 다른 제조사의 전기차들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차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이게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은데 우리나라의 이 최저지상고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차들 중에 차체가 낮은 차, 뭐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맥라렌 이런 차들도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최저지상고를 올립니다. 물론 이 방지턱도 골목길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뭐 좀 약간 좀 사이드에 빠진 것 같은 경우에 진짜 정말 너무 방지턱이 높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방지턱도 있긴 하지만 최저지상고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고를 맞추기 위해서 차고가 높여진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EQ 같은 경우도 수입해서 들어오는 차다 보니까 이 최저지상고를 맞추고 들어왔는데도 배터리 하부팩이 손상된다라고 한다면 그 높이가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 EQ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 주변에서도 전기차 타시는 분들 중에 하부를 긁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EQS 저희가 시승했을 때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최저지상고가 낮다. 그러니까 범퍼를 긁는 걸 넘어서 사이드 쪽도 좀 긁힌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그 턱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좀 차체가 낮은 차들을 운전하다 보면은 앞범퍼를 긁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앞범퍼를 긁는 경우도 있죠, 낮으면은. 근데 사이드의 그 하체를 긁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한다고 한들 방지턱은 솔직히 천천히 넘는다든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지하주차장의 턱이 높은 경우는 이게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밑에 하부를 어쩔 수 없이 데미지를 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번 청라 화재처럼 이런 사건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벤츠 EQS, 그다음 EQE 세단 지상고가 많이 낮고 휠베이스가 길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하부를 살짝 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차주분들도 꽤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 하부 배터리 팩이 손상되었을 경우 과실 여부를 따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혈정을 어렵다는 거죠. 화재 원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가 차주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태가 이제 커지자 벤츠코리아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45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 이 정도로는 턱도 없기는 합니다. 물론 벤츠가 추후에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더 많은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지금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들의 피해 금액만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왔고, 화재로 인한 건물 보수, 피해 주민분들에 대한 지원 보상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화재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그 뒤에 책임 소재를 정리해서 보상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차량에서 발생한 문제는 원인 결과에 따라서 차량 제조사 또는 배터리 제조사 과실 몇 프로, 화재 확산에 대한 과실이 있는 아파트 관리 측의 과실 몇 프로, 또 만약에 차주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라면 또 여기에 몇 퍼센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사건 수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원인 자체가 오리무중으로 흘러가 버렸고 정확한 결과가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국가수 감식 결과를 보면 어쨌든 차량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1차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면 차주 과실이 분명하게 어느 정도 물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차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정말 차주 과실로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복합적인 영역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죠. 제조사의 벤츠도 어쨌든 이번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가 정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피해자들에게 신형 E클래스 1년 동안 무상 대여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사 전기차를 타고 있는 소비자분들에게는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30만 원 상당의 충전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깎였던 브랜드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또 있잖아요. 문제의 파라시스 배터리. 그동안 한국에 판매되는 EQE, 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CATL 배터리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밝혀진 파라시스 배터리로 인해 이거 소비자 기만이다 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정위가 최근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서 조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조만간 이제 기사화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그럼 국가수 감식 결과마저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한 채 추정으로만 끝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 역시 화재 원인 규명이 어려우니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지난 10일 벤츠코리아 본사와 사건이 발생한 청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방점검 용역업체, 소방시설 납품보수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벤츠 브랜드에서 중요한 거는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거고요. 아파트 주차장의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서 피해가 이렇게 커진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소방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과실 부분도 체크해서 관리사무소 역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사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차량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가 아닌 차량의 결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 뉴시스 최희정 기자님의 기사를 보면 중국에서 투자자가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의무 공개하도록 한 조치에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 파라시스 측은 이번 사건이 파라시스 배터리 문제인지 완성차의 문제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라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원인이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우리 배터리 결함인지 아니면 BMS 문제인지 일단 좀 두고 지켜보자 하면서 살짝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인 거죠. 결국 지금 감식 결과가 나온 걸 보면 BMS가 녹아버려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졌으니 파라시스 측은 교묘하게 과실 인정을 안 한 채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내용은 씁쓸하고 어렵죠.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진행 상황과 국가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번 사건이 원인 규명 및 사태 수습까지 수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시원하게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죠. 이대로 조용히 마무리가 된다면 추후 과실을 따지는 부분에서 벤츠 차량을 구매한 차주분, 제조사,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 이 사람들 간의 기나긴 공방이 또 이어질 거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일을 겪으면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렵죠. 난폭하게 운전을 한다든지 만약 누가 봐도 배터리 팩에 손상이 갈 만한 운전을 하고 다닌 게 아닌 이상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다른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그 다음에 벤츠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BMS도 배터리 셀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람을 띄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절연 파괴 현상이 발생했을 때 차주에게 아무런 경고가 뜨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실 설계 결함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 안전한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거니까 제조사는 안전하게 차를 좀 더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벤츠가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위기일수록 이걸 또 기회 삼아서 잘 수습을 하고 오히려 이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만들어낸다면 다시 한번 잃었던 그런 신뢰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배터리의 하부의 손상으로 인해서 차주의 잘못이다 라는 걸로 몰아가며 진짜 말 그대로 차주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금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주한테 물릴 것 같지는 않고 벤츠 측에서 뭔가 좀 액션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끝이 아니라 결국 많은 분들이 그래서 불이 왜 난 건데 라는 그 원인을 알아야 불안감이 잠식이 될 텐데 결국에는 원인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게 조금은 꺼림칙하기는 합니다. 물론 뭐 표면적으로 그냥 추정이긴 하지만 배터리셀 하부에 충격 때문에 불이 났다라는 추정을 사실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너무 주춤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캐스퍼 EV와 EV3의 역할 때문인지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급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번 사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과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